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통별 신체 검진, 피부, 모발, 손발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피부는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가장 두껍죠. 그리고 몸의 구멍들에 있는 점막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에피더미스, 더미스, 서브큐테너스 티슈 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 그 피하 조직 아래에는 표피 부속물, 피부, 피지선, 세바시오스 글랜드, 기름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웨트 글랜드, 한선, 땀샘, 그 다음에 모발이 있습니다. 자, 손발톱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부를 보호하는 각질화된 표피세포가 있어요. 딱딱하고 투명하죠. 그리고 각피에서 큐티클에서 자랍니다. 건강력을 보면 평소의 피부 위생 습관 및 피부 변화와 관련된 식이 활동을 포함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피부에 관한 문진, 모발에 관한 문진, 손발톱에 관한 문진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력을 살펴볼 때 피부, 모발, 손발톱 질환의 과거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종류이고 진단과 치료는 어떠했는지, 또 피부 변화와 관련된 식이활동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죠. 음식이나 어떤 다른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봐야 돼요. 태양광선에서 시간을 보낼 때 Sun Protection Factor SPF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표시된 로션젤을 사용하고 있는지, 태양광선에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생긴 적이 있는지, 문신이나 피어싱이 있거나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지 이것도 들어갑니다. 가족력은 가족 중 피부암이나 기타 다른 관련 진단을 진단받은 이가 있는지, 환자의 관계, 발병한 나이가 몇 세였는지, 또 과거 몇 년 동안 관찰된 피부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피부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손톱을 물어뜯거나 경계가 없는 톱니 모양의 짧은 손톱이 보이는지도 봐야겠죠. 자, 신체검진을 준비할 때 따뜻하면서도 비밀이 유지되는 환경으로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의류, 보석, 머리핀, 매니큐어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시나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이 피부 검진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의 빛이 가장 좋고 보통 진료실에 있는 할로겐 조명이면 충분합니다. 피부과 가보면은 할로겐 조명이 있죠. 피부, 모발, 손발톱의 신체 검진은 조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시하고 피부의 전반적인 조사와 시진으로 시작해서 피부 촉진을 실시합니다. 먼저 시진을 하고 그 다음에 촉진을 하죠. 그래서 병변이 있을 때 경계 크기,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이제 펜라이트하고 센티미터자가 필요합니다. 자, 피부의 시진 봅시다. 우리가 머큐리라고 하고 반점이라고 해요. 1차 병변인데 이 반점은 평면이죠. 피부색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촉지가 안 되죠. 점은 1cm보다 작고 주변에 경계가 있어요. 근데 반점은 1cm보다 큽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 점은 주근깨, 홍역발진, 점상출혈. 반점은 몽고반점, 또 어떤 모반이라든가 백반증, 기미가 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차 병변이 되면 피부 표면이 소실이 됩니다. 에로전이라고 해서 얇게 파인 병변으로 표지성이에요. 표피가 소실이 되고 습기는 있지만 출혈은 없어요. 미라는 진피까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상흔 없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얼서가 되죠. 이게 진피까지 깊게 침범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됩니다. 출혈이 동반될 수 있고 치유 후에 상흔을 남기는 게 얼서예요. 그 다음에 구진 있어요. 구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파퓰이라고 합니다. 혹은 플라그라고도 해요. 판. 이 구진, 판은 융기되어 있고 둘러싼 경계에 의해서 단단하고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구진은 0.5cm보다 작고 판은 0.5cm보다 크면서 구진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죠. 그래서 구진 같은 경우에는 상승된 모반, 사마귀, 편평태선, 판은 건선증이나 자외선 각화증, 편평태선이 있죠. 자, 2차 병변에서 피셔가 있어요. 열구라고 하는데 경계가 융기된 선상에 틈이 생겨요. 진피까지 침범하고 건조하거나 습기가 차 있을 수가 있고 과도한 습기나 건조로 인한 입술 가장자리에 구각 구순증이나 무좀이 해당되는 게 피셔죠. 그 다음에 크러스트인데 피부 표면에 물질이 존재해요. 수포나 농포가 마르면 건조되거나 파열이 되어서 삼출물이 이제 들어있는 이 습한 게 증발이 되면 두꺼워진 병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혈액, 혈장, 농으로 차있던 책 종류에 따라서 젓갈색이나 황색을 띠게 되죠. 그 다음에 노듈 혹은 튜머. 자, 종양은 상승되어 있고 딱딱하고 단단하거나 연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구진보다 진피 깊숙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결절은 경계선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0.5에서 2cm 정도의 크기가 되고 종양은 불규칙한 경계가 많고 2cm보다 크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방종, 편평상피세포암, 섬유종, 진피 내 점이 있고요. 종양은 큰 지방종, 악성암이나 혈관종이 종양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휠 혹은 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단마진, 얼티카리아, 하이브라고도 합니다. 자, 단마진은 이거는 임상에서 좀 많이 흔히 보이죠. 먼저 이제 팽진을 보면 일과성으로 표면에 융기되어 있으면서 발적을 동반하고 이게 부종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단마진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반응에 의해 형성되고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죠. 팽진은 어떤 알레르기 반응, 피부 운하증이라고 하는데 단마진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얼티카리아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병변에 인설이 있어요. 스케일, 피부에 죽은 각질 세포가 벗겨져 떨어져 나간 것으로 건조하거나 지방성이고 은색이나 회색을 띱니다. 성홍열이나 약물 반응, 이제 건선, 지루성 피부염, 습진, 어린선, 건조 피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포라고 해서 베지클,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면서 액체가 차서 이렇게 융기를 형성을 하죠. 그 다음에 대수포는 뷸라라고 해요. 소수포, 대수포는 피부 위로 융기가 되어서 액체로 채워져 있고 원형이나 혹은 난원형이에요. 얇고 반투명의 벽에 둘러싸인 경계가 있어요.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을 수 있죠. 소수포는 0.5cm보다 작고 그 이상이면 대수포라고 합니다. 자, 소수포는 단순 포진, 대상 포진인데
수두, 초기, 온나무도, 화상으로 인한 작은 물집이 소수포입니다. 대수포는 접촉성 피부염, 그 다음에 화상으로 인한 큰 물집이 대수포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차 병변에 태선화가 있어요. 장기간 심하게 긁어갖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구진들이 단단하게 뭉치는 형태, 이게 표면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찰과상이 있는데,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표지성으로 간혹 가피를 형성해요. 심하게 가려워서 긁다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찰과상이죠. 그 다음에 시스트하고 퍼스출이 있어요. 자, 낭종과 농포는 진피나 피하층에 둘러싸여 있고, 낭종은 액체로 찬 강이 피부 위로 융기되어 있습니다. 농포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노란 퍼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낭종에는 피지낭포와 표지낭포가 있고, 농포에는 농가증과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병변이 이제 스카가 있어요. 피부 병변이 회복된 후 정상 조직을 상실하고 결체 조직이 이를 대체해서 영구적인 섬유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수술이나 외상, 그리고 여드름 치유 부위가 스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켈로이드, 이게 상흔이 스카가 두꺼워지거나 과도한 스카 조직으로 원래 손상 부위보다 더 깊이 침윤이 되고 융기된 피부를 보이죠. 그래서 치유 후에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매끄러운 고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피부 우리가 이그잼을 할 때 분리형, 고리형, 그 다음에 군집형, 이거는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원형, 원이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함유형, 각 병변을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또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모여서 뭉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형 같은 경우 병변들이 2차 모형이나 곡선 모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병변들이 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이게 선행이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물 같은 모양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 신체 검진을 할 때 피부를 이제 촉진을 하는데 부결과 탄력성을 보는데 피부의 두께와 운동성을 주목하면서 피부결을 시진하고 촉진합니다. 피부결은 부드러워 보이고 손상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간질환이 있으면 피부에 부종이 관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피부의 이제 습도를 관찰해야 되는데, 피부는 적은 양의 바란 양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건조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피부 주름이 있는 부분 또한 건조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건조하면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죠. 자, 온도, 국소적인 온감은 감염, 염증, 화상이 있는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전신적인 온감은 발열,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같은 전신질환에서 발생을 하는데, 피부 온도는 양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성을 촉진을 하는데, 성인은 전완이나 흉골 부위의 피부를, 유아는 복부의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이완시키면 됩니다. 이때 빠르게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갈 경우 대상자는 정상적인 피부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원상태 회복에 30초 이상 걸리거나 천막 모양으로 피부가 유지되는 경우 대상자는 피부 탄력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탄력성은 언제 감소가 될까요? 탈수 상태가 되었거나 체중이 많이 줄었을 때,
나타낼 수가 있죠. 1점에서 4점까지 부종의 정도를 표시하는데, 자, 1점은 2mm, 2점은 4mm, 자, 2씩 늘어나죠. 3점은 6mm, 또 4점은 8mm. 자, 1점부터 4점까지 어떤 상태의 결과라도 경도 이상의 부종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부종은 세포 간 공간에 체액이 축적되어서 피부 이동성이 감소된 증상이기 때문에 피부를 부풀게 하고 단단하게 하죠. 손이나 발목 관절과 청골 영역이 피부에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육창이 많이 생기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손등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부위예요. 그래서 온도 측정은 손등으로 합니다. 양쪽을 대칭적으로 검사하고, 피부는 따뜻하고 체온은 양쪽이 같아야 돼요. 온기는 정상적인 순환 상태를 나타냅니다. 손발은 추운 환경에서는 약간 더 또 차가울 수가 있죠. 자, 피부 자가 검진 절차 방법.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전박, 손바닥, 손가락 사이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손을 돌려서 손등도 점검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팔꿈치를 굽혀서 거울에 비친 팔을 점검합니다. 거울에 비친 몸 전체를 점검하고 얼굴, 목, 몸통, 하지 순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몸을 우측 옆으로 돌려 거울에 비친 몸을 상체부터 발목까지 관찰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좌측도 점검을 합니다. 자, 등 쪽으로 서서 거울에 비친 둔부, 대퇴, 하지를 점검하고 손거울을 이용해서 상체 후면을 점검하죠. 그 다음에 자,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좀 들춰야 돼요. 두피를 점검하고, 헤어드라이기의 냉풍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효과적이죠.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 손거울에 비친 하지, 내측과 발바닥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모발의 검진. 요즘은 모발에 대해서 많이 피부과에서 그 비급여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혹은 그 전에 머리가 빠져요. 여러 가지 탈모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유행성 카포시 6종. 이거는 에이즈, HIV의 특징적인 피부 질환이에요. 시진에서 보이는 어떤 편형 단계에서 초기 병변은 옅은 분홍색 반점이 수염 위와 또 수염 그 부위와 측두 부위 관찰이 됩니다. 점이나 타박상으로 간과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독성 탈모증, 톡식 알로페시아, 중증 질환이나 항암 요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탈모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질병이 치유되거나 독성 물질을 중단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 탈모증이에요. 그러니까 소갈머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원형이나 난형의 경계가 뚜렷한 탈모반이 갑자기 형성이 되면서 탈모된 피부가 매끄럽고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탈모 부위가 적을 때는 완전히 다시 성장합니다. 요즘은 또 뭐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M자형 탈모가 있는데요. 탈모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피부과 가셔서 보험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평생 먹어야 돼요. 아무리 뭐 200만원, 250만원을 주고 뭐 머리를 탈모 치료한다. 다 소용없어요. 일단 약을 드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탈모는요, 이 대머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거의 유전이에요. 유전이나 혹은 환경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3대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만약에 할아버지가 탈모인데 엄마에게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손주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미리 탈모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에 머리 백신선이라고 하는데 두피와 원형 탈모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농포가 있으며 두피 인설, 이제 머리가 지저분하죠. 그래서 곰팡이 감염으로 병변은 우드 등을 비추면 이제 청록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동과 어떤 이거는 이제 아동과 농부에게 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가축, 흙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견인성 탈모, 외상성 탈모증, 두발선을 따라 또는 산발적으로 선상 혹은 난원형의 탈모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깎기, 또 어떤 머리핀 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지루성 피부염이죠. 세보릭 더마타이티스. 노란색이나 흰색의 기름지고 두꺼운 인설이 약간의 홍반과 함께 두피와 이마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낭염이에요. 모낭의 표재성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모증. 털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 털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여성의 채모가 윗 입술, 얼굴, 가슴, 복부, 팔과 다리 등에 과다한 것으로 외모가 이럴 땐 남성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분비나 대사 장애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간혹 언노운, 원인 불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모벽. 외상성, 지방성 탈모는 흔히 머리카락을 잡아 뜯거나 꼬는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형태의 탈모반을 형성하고 머리카락이 끊어져 길이가 다양해지는데, 아동이 잠들 때나 책을 읽을 때, TV 시청 중에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비틀 경우, 이럴 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이런 게 정신장애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손발톱의 검진. 손발톱의 색, 모양, 두께, 경도, 윤곽에 초점을 두면서 사정을 해요. 자, 정상 손톱, 그 다음에 굴곡된 손톱, 초기 곰봉형 손톱. 이 곰봉 손가락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의 손톱 저부의 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톱 저부의 정상각은 160도. 저산소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곰봉 손가락. 예를 들면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폐암, 신부전 같은 질환을 의심을 해야 돼요. 초기 곰봉화를 사정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손톱 아랫부위를 부드럽게 촉진하고, 정상일 경우 손톱 저부가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초기인 경우 부유감이 느껴집니다. 정상 손톱 확인법, 그 다음에 곰봉 상태 확인법. 정상 손톱은 이렇게 붙죠. 곰봉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어떤 틈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손톱 주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이 손톱 주위염. 적색의 종창과 앞통이 동반되는 손톱 주름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손을 적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두피에 여기에 뭐가 침범해서 발생하냐면
곰팡이가 침범해서 발생을 합니다. 습관성 틱 위축, 손톱 중앙이 함몰되거나 여러 개의 융기된 횡선이 형성이 됩니다. 손톱 주변 피부를 다른 손가락으로 잡아 뜯어서 손톱 바닥과 기질이 손상되어서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우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건 중요하죠. 손톱 표면에 횡으로 파인 홈으로 손톱 바닥에 퍼져 있어요. 일시적으로 손톱 기능에 손상을 주는 급성질환, 영양결핍, 빈혈,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움푹 들어간 곳은 손톱 상막에서 시작해서 손톱이 자라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톱 선상 출혈, 적할색의 선이 나타나는 색전성 병변, 급성 및 아급성 박테리아성 심내막에서 나타나고 경미한 외상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자, 손톱 박리는 뭘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발톱의 지속적인 곰팡이 감염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노인에게 흔하죠. 곰팡이가 손발톱의 색, 두께, 결, 각도를 변화시키고 쉽게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는 안쪽에서 시작해서 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후기 곰봉형 손톱이에요. 레이트 클러빙이라고 해서 몸쪽에 손톱이 180도 이상 상승되어 있고 안쪽 손가락 뼈가 둥글고 넓적합니다. 이 청색증을 동반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발생을 하고 엄지와 검지에서 처음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함요, 손톱의 경계가 뚜렷한 함요와 파편이 있고 몸에서 원쪽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함요라고 합니다. 자, 정상 기록에 의해 시간이 쓰여 있죠. 오전 8시 20분 오른쪽 어깨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4점, 10점 척도로 호소하고 경계가 분명하나 삼출물이 나오는 피부 병변이 등의 오른쪽 상부 어깨뼈 견갑골 부위에 보이고 크기는 약 1.5cm 곱하기 1cm으로 주변 3cm까지 홍반이 둘러싸고 있고 체온은 37.8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체 검진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전반적인 피부색은 연갈색, 진갈색, 연분홍에서 진분홍, 황색 또는 올리브색. 근데 만약에 청색증하고 황달하고 창백이 있으면 비정상이죠. 피부색의 균일성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균일은 같아요. 근데 피부가 검은 대상자는 손바닥, 입술, 손톱이 더 희고 태양광선에 노출된 부위는 색이 더 진하죠. 근데 이게 비정상이 될 때 과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 부위가 생깁니다. 자, 색소 침착에서 주근깨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병변은 비정상이죠. 혈관 분포와 부종이나 혈관 이상이 없어야 돼요. 점상 출혈이 있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멍이나 홍반 부종이 있으면 비정상이죠. 찰과상이나 표피박리 없어야 되죠. 만약에 피부가 파열이 되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 운동성과 탄력성, 자유롭게 잡아당겨지고 이완시켰을 때 운동 상태로 재빨리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부종과 경피증은 탈수에서 탄력성이 저하가 되죠. 피부결과 두께, 피부결은 부드럽고 손상이 없고 두께는 피부 부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거칠거나 두꺼워져 있고 손상된 피부가 비정상이죠. 자, 습도는 비교적 건조해요. 너무 지나치게 습하거나 건조한 피부는 비정상이죠. 병변이 없어요. 근데 비정상은 1차성 병변이나 2차성 병변이 생기죠. 자, 모발, 분포 및 머릿결. 모발은 두피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야 해요. 자, 탈모가 있거나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흉진 모발이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모발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두피는 매끈하고 정상 피부인데 반점이나 농포나 인설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기생충이 서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머리에 이도 있었어요. 찬빗으로 머리를 막 빗고 이 잡고 이가 기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석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